크게 보면 핵심은 1인 체제입니다. 1인 체제. 1인 체제가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하고 관련이 있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 큰 트렌드라는 이 얘기는 아니에요. 1인 체제의 핵심은 뭐냐면 혼자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사람, 1인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놀고 뭔가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의식주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 그다음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1인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마트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면 1인 가구용, 소포장용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걸 사요. 저는 1인 가구가 아니에요. 거기서 사실 질문이 생겼거든요. 나는 1인 가구가 아닌데 소비자는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사는 거죠. 보면은 4인 가구를 하더라도 내가 먹을 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가구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소비라는 내 주체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보다는 혼자 뭔가 하는 거에 좀 초점 맞춰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 회의 때 많이 나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뭐 볶음밥을 하나 먹어도 이게 소포장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1인 가구를 위해서 나와요. 광고를 다 그렇게 해요. 뭐 혼자 사는 독거남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사실 제가 집에 저 혼자 먹을 때 먹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굳이 1인 가구가 아니어도 혼자 먹으려고 다 사니까 이제 광고 마케팅 이게 타겟이 조금 변해야 되죠. 이런 흐름이. 사람들 의사 말을 잘 믿지 않고 항생제를 많이 쓴다는 굉장히 강렬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의심하니까 혼자 스스로 찾아서 굉장히 전문성 있게 공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실제로 우리 조사 따르면은 39.6%, 10명에 한 4명 정도는 나도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주 급박한 상황이거나 전문가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전문성에 대한 붕괴, 이게 교육 시스템하고 뭉쳐져가지고 사람들이 변호사든 근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근거로 설득을 하지 못하면 권위로 설득하는 시대가 아니게 됐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것 같아요. 직업에 있어서도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스카이를 가야 성공을 하는데 내 새끼를 스카이를 보내놨더니 거기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스카이를 갔더니 그만큼의 훨씬 더 많은 노력으로 또 직업을 얻어야 되고 또 훨씬 더 많은 노력으로 자기 전문성을 설득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책의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욜로, 자기 감정에 대한 얘기고, 감정은 총량이 있다고 저희 책에 썼는데 총량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감정을 쏟게 되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막 나눠줄 수도 없고, 그게 배려가 없는 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욜로라는 단어 자체도 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 단어죠, 사실은. 내가 나이 좋다고 돈 쓰는데 내가 무조건 나 욜로야라고 어필을 하는 건 그걸 타인이 인정해주는 욕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써버리는 소비의 원천도 타인이 좀 봐서 인정해줄 수 있는 걸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게 뭐 자기가 덕후 취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아이템을 가든 아니면 여행이든 이런 소비의 어떤 원천을 보면 욜로라고 사람들이 평가해줄 만한 소비인데 그걸 도대체 왜 하냐. 타인에게 조금은 내가 돈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이런 것들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계속 어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욜로라는 말도 사실은 사회성 또 다른 말로 대변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되게 역설적이기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타인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이건 또 본능적으로 또 계속 가져갈 수가 없는 거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어떤 소비나 행동 패턴이겠죠. 그 외국에서 나온 어떤 여가생활 만족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척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척도를 재잖아요. 자기 존중과 이런 거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그들은 되게 활동적인 것들을 하는 거죠. 외부나 스포츠를 하고. 그래서 그 논문을 봐도 미국에서 여가활동 관련된 논문은 다 스포츠나 어문학, 독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구가 포커싱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TV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보기조차 없어요, 사실은. 아, 맞아. 외국 보기가 미국에서, 서구에서 보는 여가는 약간 액티브한 거, 네. 적극적인, 일과 똑같은 크기로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걸 물어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패시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들의 잣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뭔가 비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고 여가를 못 즐기는 문화를 평가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집에 있는 것도 이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잖아요.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더 높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잣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그걸로 의미가 부여게 됐었는데 그게 점점점 유치원들이 더 심해졌죠. 집에서 있는 것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인에 대한 시선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움,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그나마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도 또 타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다시 SNS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다 각자 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기에 녹여들죠. 설마 그게 1등 할 줄 몰랐죠. 모이고 흩어지죠. 근데 예전에는 모였으면 자 이제 끝났는데 또 뭘 하지? 뭐 했는데 고민 안 해요. 그냥 딱 흩어져요. 이슈 중심으로 모였다가 예를 들어서 친목도모가 쫙 떨어졌는데 한 8년 전에 저희가 그랬더니 인터넷 커뮤니티 모일 때 1등 이유가 친목도모거든요. 그게 계속 떨어졌다가 지금은 친목도모로 모이지 않습니다. 재테크, 돈, 뭐 책, 아니면 뭐 여행, 뭐 레저, 뭐 해가지고 딱 그 테마, 정치 이슈로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모여가지고 딱 모임하고 흩어져요. 더 이상의 의례적으로 약간 뭐 치근덕거리는 이런 관계 원하지 않아요.